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면 무한집합, 원소가 아예 없으면 공집합이다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보시면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내가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야. 어쨌든 간에 너네 머릿속에는 2가 1보다는 크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놔도 왠지 맞다고 하고 싶어지는데, 그죠? 자, 이건 지금 집합 안에 원소 2 한 개 있으니까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예요. 여기도 집합 안에 원소가 1이라는 거 하나만 있으니까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1개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같다고 해야 돼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모습이랑 저 부동호를 헷갈리지 말도록 하세요. 3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번 보시면 2랑 3이 들어있는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에서 2가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면 3개다 가 되는 건데요. 마치 여기서 2가 빠지니까 3인가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원소 2랑 3을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2개고요. 원소 2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래서 2 빼기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돼야 돼요. 3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에 A 집합이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라고 얘기했어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죠? 맞나요? 그래서 A집합은 그러면 공집합인데, 문제에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다라고 했는데 1개가 아니라 빵개라고 해줘야겠죠?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 보도록 하시면 B집합이 X바 X는 두 자리의 5의 배수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B집합은 될 수 있는 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써있는 것을 어디 봐? 저기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두 자리의 그 5의 배수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은요 10, 15, 20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냐면은 95까지죠. 맞아요? 요거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100 나누기 5 하면 20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 100 나누기 5 한 거 속에는 5의 배수를 센 게 100까지 해서 100까지 5의 배수가 20개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5도 들어있고 100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총 20개에서 요거 2개 빠진 18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5번 맞는 복입니다. 아니면 일일이 세든가 50 손가락 세가면서. 아시겠지?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자, 그럼 넘어갑니다.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누가 얘기했죠. 선생님 집합 애들 친구들이 계산하는 거 봤는데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 부분집합 배우고 뒤에 차집합 배우고 집합의 연산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내가 맞아 이 얘기를 원래 시작할 때 해줘야 되는데, 니네 이 집합이랑 명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니네 전전교육과정에서는 몇 학년 때 배웠는지 알아요? 들으면 진짜 개깜놀할걸? 니네 전전교육과정에서는 이거 몇 살 때 배웠는지 알아요? 이거 중1 때 배워요. 중1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니네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1 애들이 하던 거예요. 이거 진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중1 애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어려워라고, 니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고2가 됐고 고3이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집합이 나왔네? 이거 어렵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니네 전전교육 과정에 지금 이제 20살 중반 정도 돼 있는 걔네들이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중1 때. 그러니까 중1 정도의 사고방식만 할 수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 이거야. 놀랍죠? 자, 부분집합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 속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한국을 아시아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을 할 때 표현법은요, 한국이 아시아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지창을 사용합니다. 이지창. 원소에서는 삼지창이죠. 부분집합에서는 이지창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치사한 건데 선생님들이 저 기호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이용해서 낼 때 헷갈리게 시험 문제를 내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부분집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럴 때 이런 게 이제 성립을 해요. 모든 한국인은 아시아 사람인 거죠. 근데 모든 아시아 사람이 한국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런 성질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아시아는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지창 해놓고 이렇게 땡 표시해 놓으면 미국은 아시아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자 부분집합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어떤 집합을 갖다 놔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부분집합이다. 약속이야. 알겠지? 공집합은 마치 이런 거예요.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죠.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인 거랑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는 자기 자신의 항상 약수죠. 그죠? 그냥 마치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시아가 전 세계면 한국은 전 세계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알아들어요? 너 알아듣니? 왜 이렇게 또 수업 시작하자마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총무부 얘기할 때는 반짝반짝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또 죽었어? 공부하기가 싫구만 지금. 3번 문제 볼게요. 지금 네 총무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A 볼게요. A 1, 2, 3, 4를 원수로 갖는 A에 대해서 다음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1 얘가 1 이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삼지창 해놓고 A래. 맞아 틀려? 맞냐? 삼지창은 뭐라 그랬어? 삼지창은 원소. 얘 지금 집합이잖아. 집합이잖아요. 중괄호가 쳐져 있으면 집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저기에는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저렇게 삼지창을 쓰면 안 되고 뭐를 써줘야 되냐면 이렇게 이지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긴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합니다. 2번 보시면 3이라는 집합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1, 2라고 하는 집합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써있는데 1, 2라고 하는 집합은 A 집합의 부분집합이 맞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2, 4라고 하는 집합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네,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A 집합이 2, 3, 4, 5의 부분집합이다. 자,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1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건 적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집합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지금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뭐예요?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공집합의 모습이 요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소가 집합이에요. 원소가 집합.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잘 봐요. 하나, 그쵸?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 4개. 알겠습니까?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참이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적어보면 잘 봐요. 일단 첫 번째로 공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가 참이야. 근데 이거는 저 아까 배우고 온 부분집합의 성질 1번에 의해서 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인데 잘 봐요. 잘 봐요. 이것도 참이야. 얘는 뭐 때문에 참인 거냐면 저기에 있는 저 녀석은 내가 지금 쟤를 공집합이라고 읽어 안 읽어? 안 읽죠? 자, 얘는 얘를 갖다 쓴 거야. 얘는 얘가 아니라 그냥 공집합이고 얘는요 그냥 파이라고 읽어야 하는 그냥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헷갈리게 하려고 저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를 그냥 저걸로 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집합이랑 같이 사용하는 그냥 어떤 다른 옛날 문자인 거지 이게 공집합을 뜻하는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저건 공집합이 아니야. 그냥 어떤 문자인 거야. A집합 속에 별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A집합 속에 B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 B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얘가 집합이에요? 아니죠. 이건 그냥 알파벳 B예요. 원소라고, 원소.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파이라고 읽어야 되는 어떤 문자일 뿐이지 이게 공집합을 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건 공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공집합이고 이 녀석은 그냥 파이야. 파이라고 하는 문자야. 이건 공집합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참이냐면 자, 1이랑 2가 A집합의 원소이다도 참인데 여기서의 1이랑 2가 A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1, 2는 여기는 요 1, 2를 갖다 썼기 때문에 A집합의 원소예요. 여기 있는 1, 2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1, 2 집합이 A집합의 원소이다도 참인데 여기에서의 1, 2 집합은 요 1, 2를 갖다 쓴 거지 얘를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1, 2 집합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도 참인데 여기에서의 1, 2 집합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는 요 초록색 집합, 이 초록색 원소들의 집합을 씌운 거지 이 녀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참이에요. 집합 1, 2의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다도 참이야. 근데 여기에서의 집합 1, 2는 요 주황색을 갖다 쓴 거예요. 저기다가 집합 커버 씌운 거죠. 여기서 3을 갖다 쓸 때 집합 커버 씌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집합 속에 집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저 공집합 모양과 똑같은 파일을 저기다 갖다 썼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야겠네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녀석은 바로 저 파일을 갖다 쓴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같이 여기에서는 집합 속에 집합이 들어갔을 때 또는 집합 속에 파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갔을 때 너희들 보고 지금 여기서 참인 것만 만들어내도 7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물론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집합 속에 집합이 들어가거나 집합 속에 저 파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해서 공집합과 헷갈리게 만드는 현상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밑에 책 밑에 보시면 유제 그 제일 밑에 그 3-2라는 유제를 보시면 거기서도 집합 속에 집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부분집합에서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로 하는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볼까요?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와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같을 때 그 A 집합과 B 집합을 서로 같은 원소다라고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봐요. A는 X바 X는 5 미만의 자연수. B는 1, 2, 3, 4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그쵸? 원소가 모두 다 똑같을 때 그 둘을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집합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다 똑같아야 그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 봅니다. 자, 진부분 집합은요, 진짜 부분 집합이어야 돼요. 진짜 부분 집합. 오케이?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인 게,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자신이 부분 집합이다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A다라고 하는 녀석의 부분 집합을 내가 한번 쭉 써보면, 예를 들어서, A가, 지워도 되죠, 이제? 자, A가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의 부분 집합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A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소 1만 있는 집합도 A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원소 2만 있는 집합도 A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원소 3만 있는 집합도 A 집합의 부분 집합 1, 2가 있는 집합 그 다음에 2, 3이 있는 집합 그 다음에 1, 3이 있는 집합 그 다음에 1, 2, 3이 있는 집합 이건 A 집합 그 자체지만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A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일컬어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부른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A랑 B는 다를 때 그때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다 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A가 B에 들어가 있지만 A랑 B랑 서로 다를 때.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은 이 전체가 A의 부분 집합인데 A의 일부분만 떼온 거죠. 그죠? 근데 그때 A랑 똑같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을 A의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응. 어떻게 거기서 얼음 소리가 나죠? 얼려왔어요? 얼음 소리가 났는데? 자, 그럼 4번 문제 볼까요? 기운을 내세요. 화이팅! 야, 얼마나 재밌냐, 수학, 그지? 네, 완전 재밌죠? A가 1, 2, A제곱 플러스 2A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이 3, 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인데 A랑 B랑 같대요. 같으면 이 둘의 원소가 똑같아야 되지, 그지? 그럼 원소가 똑같으려면 지금 A집합이 1, 2가 있는데 야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A에 1, 2가 있는데 B에 3이 확실하게 있고요. A의 원소 하나 모르고 B의 원소 2개 몰라요. 그죠?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일 때 또는 얘가 2이고 얘가 1일 때라고 풀어야겠니? 그게 더 힘들지. 얘가 3이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 위에 있는 새끼가 3이면 그러면 그 둘은 같아지는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가 3이다.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를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이다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A는 1인데 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3일 때 A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B집합을 한번 보도록 하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고 A집합은 1, 2, 3이 되는데 그 둘이 안 같지?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경우 A가 1일 때
A가 1일 때 그때의 B 집합은 3, 2, 1이고요. 그때의 A 집합은 1, 2, 3이니까 같죠. 그래서 A는 1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야, 수학 상보다 훨씬 낫지 않니? 예, 훨씬 나아요. 그쵸, 여기 이제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머리만 쓰면 돼요. 아, 이거 머리 쓰는 것도 아프면 그 뒤에 있는 수학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전? 환전? 내가 너의 아, 네네네네네네. 그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시켜야 된다고요. 50원으로 100원 만들 수 있으면 100원짜리를 50원으로 바꿔야 되고요. 10원으로 50원을 만들 수 있으면 50원짜리들을 다 10원짜리로 바꿔야 돼요. 그 마찬가지지. 100원으로 1000원 만들 수 있으면 1000원짜리 100원으로 바꿔야 돼요. 만약에 1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 수 있고 100원짜리로 1000원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럼 10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꿔야 돼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타이틀로 달고 있으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집합의 연산과 연관이 돼서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만,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만으로 타이틀로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집합의 연산과 연관이 돼서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는데요. 마치 곱셈 공식처럼 살짝 외워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연산과 연관돼서 나옵니다. 100%.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만으로 주는 건 진짜 그건 완전 1.5점짜리 그냥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그런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A 집합 속에 원소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n개의 원소가 들어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상황인 거지.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A 집합의 부분 집합은 2의 n제곱 개가 생기고요. A 집합의 진부분 집합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집합이 원소를 1, 2, 3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자, 내가 지금 A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할 거거든요. 아까 해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구해보자. 공집합, 1만 있는 집합, 2만 있는 집합, 3만 있는 집합. 1, 2가 있는 집합, 2, 3이 있는 집합, 1, 3이 있는 집합. 그 다음에 1, 2, 3이 있는 집합인데요. 이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죠? 이 8개의 부분 집합이 여기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2의 3제곱 해가지고 8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2의 3제곱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어쨌든 간에 공식은 저거죠. 2의 n제곱이게. 그죠? 찾는 방법은 저거예요. 2의 n제곱개. 근데 얘가 지금 원소가 3개여서 2의 세제곱 해가지고 8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진부분 집합은 얘 제외하니까 빼기 1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게 2의 n제곱개가 생기는가를 보자 이거야. 자,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래요. 내가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쳐놓을 거야. 그리고 저 원소들한테 물어볼 거야. 너 저기 들어갈 거니? 응? 너 여기 들어갈 거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네, 저 들어갈래요. 얘도 네, 저 들어갈래요 하고 얘는 저 안 들어갈래요 라고 얘기하면 1, 2가 들어가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안 들어갈래요. 저도 안 들어갈래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공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만 들어갈래요 라고 얘기하면 2만 들어가니까 요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너 저기 들어갈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얘네가 대답할 수 있는 건 yes or no예요. 네, 아니요 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얘한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얘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2의 세제곱까지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도록 하시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요. 저 A의 원소한테 묻는 거죠. 너 여기 들어가고 싶니? 그럼 얘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라고 한다면 2가 총 몇 개가 곱해지게 되냐면 n개가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2의 n제곱계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습니까? 왜 2의 n제곱계인지? 진부분집합이 빼기 1인 건 자기 자신을 제외하기 때문에.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너 알아듣고 있니? 네, 뭐요? 그럼 두 개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공집합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집합이 좋은 생각했어요. 4 이렇게 있어요. 그럼 A의 부분집합은 두 개예요. 공집합과 4. 근데 이게 두 개가 생기는 게 얘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의 1제곱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인 거고 진부분집합 구해라 그러면은 뭐 요거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근데 뭐 한 개짜리는 안 묻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특정한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왜? 자, 여기 똑같은 저기에서 여기는 요 똑같은 A집합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P개라고 해야 되나요? 얘도 P개라고 했나? P개를 포함 또는 Q개를 미포함 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 2의 n-p제곱, 2의 n-q제곱인데요.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반드시 구해야 되거나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집합에 뭐를 해볼까요? A, B, C 아니야. 똑같이 할래 저거랑. A1, A2, A3, A4, A5, AN 이렇게 A집합에 N개의 부분집합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A3과 A4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저 공식이 왜 생기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얘네들 이렇게 묻겠죠? 원소들한테. 야, 니네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지? 울타리를 쳐놓고. 이게 물어봤을 때 얘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죠?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죠. 얘도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얘 선택지 있어요? 없어요. 그 반드시 포함돼야 되거든. 그죠? 예, 넌 무조건 들어와. 얘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A4도 마찬가지죠? 야, 너도 무조건 들어와. 1. 그럼 나머지는 다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2의 n제곱이어야 되는데 그 E가 지금 두 개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기 2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면 n-P예요. 알겠지? 자, 근데 반드시 미포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넌 무조건 들어오지 마. 너도 들어오지 마. 그리고 들어갈래 말래? 뭐 들어가는 것도 불쌍하고 들어오지 마는 것도 불쌍해?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반드시 미포함도 마찬가지로 2가 두 개 사라졌기 때문에 2의 n-2제곱이다 이거야. 야, 그럼 반드시 포함이나 반드시 미포함이 사실 같은 성질을 갖네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문장 안에서 같이 써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원소 P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Q개는 반드시 미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원소들은 반드시 포함하고 어떤 원소들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2의 n-p, n-q만 구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왜? 반드시 포함과 반드시 미포함이 같은 성질을 가지니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에 1번 A집합이 ABC, B집합이 ABCD 이래요. 자, 그랬을 때 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표시 딱 해놓으시고 별표 니네 시험지에 있을 거예요. 이거 니네 시험지에 있어요. 저거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손가락 잘라요.
대신에 나왔는데 틀리면 내가 네 손가락 자를 거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니네 시험지에 이게 없는 시험지가 없어요. 시험 볼 때마다 나와요. 저 모양.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모양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X집합은 그러니까 A가 X에 반드시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X가 B에 반드시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X는 반드시 A, B, C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A가 X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A, B, C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A, B, C, D, E 말고 딴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지? 그래서 X는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X는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A의 원소 A, B, C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이 바로 X가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X가 A의 원소 A, B, C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A가 X한테 쏙 들어가고 X가 B한테 쏙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지금 뭐뭐뭐 있어요. A의 원소. A, B, C가 A의 원소죠. 자, B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B 집합에 A, B, C, D, E 중에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면 X의 개수는 2의 2제곱까지죠. 맞나요? 이거 2의 5 빼기 3하고 앉아있을 거야? 2의 2제곱까지죠. 그래서 4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X가 되는 건 A, B, C 찾아도 찾을 수 있죠. 또 A, B, C, D 또 A, B, C, E 또 A, B, C, D, E예요. 이게 X가 될 수 있는 녀석이지. A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이만큼이 A잖아요. A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X의 개수를 찾아주면은 X의 개수는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A 집합이 1, 2, 3, 4, 5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갖는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죠. 다 적어도예요. 적어도. 짜증나지? 적어도 한 개의 짝수. 그지?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이라고 써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야,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모두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2의 5제곱까지일 거고, 자, 모두 홀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면 얘는 무조건 미포함이야. 그러면 2의 세제곱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을 빼면 적어도 한 개의 짝수가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빼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집합의 뜻과 표현이 끝났네요. 잠깐 쉬었다가 집합의 연산 갑니다.